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체 신호 합성 그리고 모달리티 간의 트랜스퍼를 수행한 제너러티브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개발한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이거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드리려고 하는 논문은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라고 하는 임팩트 팩터 7.01 그리고 상위 한 7% 정도에 해당하는 상위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올해 2월에 출판된 굉장히 최근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먼저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실제와 되게 비슷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그런 모델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제너러티브 모델이 이제 처음 제안이 된 이래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한다던가 아니면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를 증강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클래스 간의 샘플 개수가 다른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생체 신호 같은 건 다 개인정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실제 데이터 대신에 새로 생성된 인공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개발된 게 컴퓨터 비전 쪽이다 보니까 저희 바이오 시그널 분야에는 많이 컴퓨터 비전 분야만큼은 많이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이제 주장하기로는 지금 현재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이 ECG 신호에 특히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ECG 신호들의 대부분도 다 MIT BIH라고 하는 이 오픈 데이터셋을 거의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정된 모달리티와 이제 한정된 데이터셋에 연구가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타개해 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 개발된 ECG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의 리미테이션으로는 생성 가능한 그 ECG 신호들이 다 R피크가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이제 그런 R피크가 가운데에 있는 그런 파형만 생성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한 세그먼트당 하나의 PQRST 파형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그먼트당 ECG 파형이 딱 하나만 있는 그런 형태로밖에 생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저자들은 논문에서 총 크게 세 가지를 새로 크게 세 가지를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R피크가 R피크가 있는 위치나 아니면 R피크 개수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간 모델을,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이오 시그널에 대해서 모달리티 간의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픽스 투 픽스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뭐 PCG 그리고 VCG라는 생체 신호가 나오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심장 관련된 다른 생체 신호를 통해서 ECG를 생성해내는 그런 트랜스퍼 기술을 한번 도입해 보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총 3개의 제너러티브 모델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그냥 고전적인 간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와셔슈타인 오토 인코더 간, 그래서 줄여서 WA 간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마지막으로 픽스 투 픽스, 이 픽스는 픽셀입니다. 그래서 픽셀 투 픽셀 간, 얘는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어, 가장 큰 차이점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전적인 간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0에서 1 사이의 랜덤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그냥 네트워크에 넣고요. 간이라는 건 그래서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별되어 있고,
제너레이터는 노이즈 값 벡터를 받아서 어떤 인공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신호를 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제일 진짜 같은 데이터를 계속 만들게 학습이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가짜냐 진짜냐를 잘 판별할 수 있게 훈련이 돼서 결국에 이제 훈련이 다 완료가 되면 제너레이터가 항상 완벽한 정말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계속 생성하게 됩니다. 로스 값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아무튼 고전적인 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 어, 두 번째 거는 이제 오토 인코더 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너레이터 부분에 오토 인코더라는 구조를 도입을 한 건데요. 오토 인코더라는 거는 인코더 파트와 디코더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원래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인풋 데이터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만을 추출을 합니다. 점점 이렇게 크기를 줄여 나가면서요. 핵심적인 부분만을 추출한 다음에 이 핵심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디코더가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 이미지를 여기에 넣는다라고 하면 고양이 이미지를 가지고 고양이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뭐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털 복숭이고 발이 네 개고 뭐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뭐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털복숭이고 발이 네 개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고양이겠네 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그 핵심 정보들은 유지한 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마이너한 정보들을 변화시켜서 데이터를 좀 생성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오토인코더가 아니고 제너레이터의 구조가 좀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셀 투 픽셀 간, 그러니까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 일단 여기 오토인코더 간과의 차이점은 얘도 똑같이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의 구조, 픽셀 투 픽셀 간에서는 오토인코더의 구조가 유넷이라고 해서 이제 왼쪽이 인코더, 오른쪽이 디코더인데, 어, 결국 인코더의 인풋으로 받은 그 데이터가 디코더의 출력과 이제 크기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레이어의 크기도 다 동일하게 맞춰준 다음에, 원래는 직전 레이어에서만 이제 이렇게 뭐 값을 받아오던 게 일자로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던 게 U자형으로 만들고, 직전 레이어에서의 값뿐만 아니라 인코더에서 똑같은 크기를 가졌던 그 인코더에서의 값도 디코더도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이제 더 잘 결과를 생성해낼 수 있다,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구조를 유넷이라고 하는데, 이 유넷 구조를 적용한 게 픽셀 투 픽셀 간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거의 역할이 뭐냐면, 그림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을 때 스타일이라는 게 화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모나리자 그림을 그려도 어떤 화가가 그리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여러 가지 화풍으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똑같은 정보를 유지를 하면서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타일 트랜스퍼고, 이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 저자들은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실험을 하면서 측정한 두 개의 생체 신호가 있다면, 그리고 그 두 개의 생체 신호가 둘 다 똑같은 정보, 즉 이제 심장에 대한 정보를 둘 다 갖고 있는 신호라면 그 둘 간에 트랜스퍼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스타일을 바꿔서 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이제 고전 간, 그리고 오토 인코더 간, 그리고 픽스 투 픽스 간, 스타일 트랜스퍼, 이렇게 총 세 개를 사용해서 인공 ECG 신호 등등을 이제 만들어 보았고,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건, 간에서는 인풋이 노이즈 벡터가 들어가는데 오토 인코더 간, 그리고 픽스 투 픽스 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토 인코더이기 때문에 기본 구조가 원래 데이터를 하나 넣고 이제 그 데이터랑 이제 똑같은 모양을 갖는 그런 아웃풋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일종의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고전 간에 대해서는 정답을 모르는 채로 출발하게 됩니다. 요거는 상세 모델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고, 왜냐면은 그냥 고전 이 원래 있던 네트워크들을 그대로 이제 거의 그대로 갖고 온 거라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내부 레이어는 다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파라미터나 레이어 개수 같은 거는 이제 여러 번 해보면서 경험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특징적인 건 여기 유넷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다 크기가 맞는 이 레이어를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이제 가져오게, 아니,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4개인데요. 4개의 이제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각각에서 이제 뭐 ECG 데이터, 그리고 PCG, ECG, PCG, VCG, ECG, 12리드를 사용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 여기에서 ECG는 다 아는데, PCG랑 VCG가 뭔지 저도 처음 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PCG라는 건 포노카디오그램이라고 해서, 심장이 뛸 때 발생하는 음성 신호를 측정한 거를 PCG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VCG는 벡터 카디오그램이라고 해서 심장이 뛸 때 그 전기 신호가 심장을 기준으로 이제 3차원으로 뻗어나갈 거잖아요. 그 3차원에 대한 전기 신호를 X, Y, Z축에 대해서 이제 다 측정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VCG, PCG 신호고, 이게 다 이제 ECG 신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트랜스퍼라든가 이런 거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모달리티를 썼고, 뭐 샘플 개수가 좀 몇 개 되고, 샘플링 레이트가 몇인지, 그리고 뭐 윈도우도 이제 다 잘라서 사용을 했는데, 세그먼트의 길이랑 이제 오버랩 정보 같은 거는 여기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 간에 대한 결과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고, 원래 기존에 이제 개발되어 있던 방법, 그리고 이 사람들 새로 제안한 간 방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성적 비교 방법, 정성적 비교 평가 결과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고, 원래 개발되었던 방법에 대해서 싱글 펄스에 대해서 생성을 하려고 할 때는 되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멀티플 펄스를 가진 파형에 대해서 생성을 하려고 하면 이 파란색이 지금 어, 실제 데이터고, 이제 초록색 데이터가 원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지금 보시면 펄스가 예쁘게 안 나오고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펄스가 아니라 멀티플 펄스를 생성해내려고 하면은 되게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 제안한 간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 펄스도 잘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잘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성적 평가 방법으로는 이 PQRST 파형을 이제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썼는데요. 지금 이게 초록색이니까 생성된 결과고요. 간을 통해서 여기 원래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이 신호에 대해서 PQRST 파형을 검출하려고 해보니까 이렇게 이 색깔 점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잘 보시면 되게 잘 PQRST 파형에 맞게 잘 매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생성이 되더라라는 거고, 요 아래 조그맣게 넣어놓은 거는 PCG 데이터인데요. 지금 ECG 말고 PCG, 그러니까 심장 박동에 대한 소리 데이터 또 생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PCG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생성이 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 인커더 간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서브젝트 인디펜던트로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서브젝트 인디펜던트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셋에 10명 데이터가 있었다고 하면 9명으로 트레이닝 시키고 나머지 1명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요. 위에가 ECG, 이 아래가 PCG 데이터인데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파란색이 원래 실제 데이터고, 초록색이 이제 생성해낸 결과 데이터입니다. 봤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원 데이터와 되게 유사하게 잘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테스트에 대해서도 보니까 원데이터 정답과 되게 비슷한 그런 결과값을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더라. 심지어 이제 서브젝트 인디펜던트인데 이렇더라라는 거고요. PCG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트레이닝, 테스트 둘 다 정답 데이터와 되게 유사하게 잘 파형을 생성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타일 트랜스퍼인 픽스 투 픽스 간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고요. 이거 역시 서브젝트 인디펜던트로 이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다른 버전으로 했는데, PCG에서 ECG를 생성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VCG에서 ECG를 생성하는 거 이렇게 두 번을 해봤는데요. 여기 첫 번째 PCG에서 ECG는 여기 맨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PCG 신호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 PCG가 측정될 때 같이 측정된 ECG, 실제 ECG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아래 초록색 두 개가 생성된 건데 위에 거 초록색은 사이클 간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 생성된 결과 값이고 이 아래에 있는 픽스 투 픽스가 이 논문에서 지금 사용한 트랜스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이랑 결국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사이클 간보다 이 픽스 투 픽스가 더 빨간색에 더 가깝게 생성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PQRST, QRST, 이 ST 파형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뾰족한 파형 뒤에 이제 한번 봉그 솟아 나오는 이 파형을 보시면 사이클 간보다 픽스 투 픽스에서 원래 시도와 더 유사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VCG에서 ECG를 생성해낸 트랜스퍼 시킨 그 결과값도 보시면 이 위에 거는 트레이닝, 아래 거는 테스트인데요. 트레이닝과 테스트 둘 다 파란색 원래 정답과 초록색 생성해낸 결과 데이터 사이에 되게 유사하게 잘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개 칼럼은 각각 ECG를 이제 12개의 전극자리, 그러니까 12리드로 생성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퀀티테이티브 이밸리에이션도 수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조금 재밌게 이제 했는데 각각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간으로 생성해낸 신세틱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 리얼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R은 지금 리얼이고 S가 신세틱 합성 데이터인데 이제 간으로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인데 어떻게 했냐면 신세틱 데이터로 트레이닝 시키고 리얼 데이터로 평가하고 아니면 리얼 데이터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신세틱 데이터로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합성된 그러니까 만들어낸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분포가 다르면 이 이 평가한 에큐러시가 되게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어큐러시 높게 나와도 테스트 에큐러시가 낮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리얼 데이터랑 신세틱 데이터랑 이제 바꿔서 막 해봤을 때 큰 차이는 없더라. 그래서 신세틱 데이터랑 리얼 데이터가 이제 유사하도록 신세틱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ECG 생성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는 뭐 ECG 파형의 위치라던가 개수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논문이 PCG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한 첫 번째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오 시그널 분야에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잘 사용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저자들이 나름대로 고찰을 해봤는데 세 가지 예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 시그널이라는 게 서브젝트 디펜던트한 패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러닝한 학습 프로세스를 방해한다. 그래서 PC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트별로 디펜던시가 좀 적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체 신호가 보통 노이즈가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 생체 신호 자체에 비해서 노이즈 비율이 크다 보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이 시그널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게 아니고 노이즈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잘 생성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평가는 이 매저 자체가 이제 딱 표준으로 잡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앞에 여러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들이 다 개별 트라이얼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고 확실히 뭐
코릴레이션이라든지 액큐러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숫자로 정량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결과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액큐러시 자체도 어, 뭐 신서틱이랑 리얼 데이터를 서로 트레이닝 테스트 바꿔서 하는 것보다 뭐 어그멘테이션 하는 식으로 해서 얼마나 정확도가 오르고 이런 거를 좀 보는 건 어땠을지, 아니면 뭐 피처 값 같은 걸 계산해서 그 피처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값이 얼마나 비슷한지 뭐 이런 거를 비교했으면 어땠을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이제 제가 생각해본 아이디어는 사실 예전부터 생각해본 건데, 이 논문에서는 지금 ECG랑 VECG, PCG 이렇게 사이에 트랜스퍼를 해봤는데, 그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실험을 하면서 뭐 EEG랑 F널스, 예를 들면 뇌 활동을 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좀 만만한 게 F널스랑 EEG니까 이 둘 사이에도 트랜스퍼를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ECG랑 PCG랑 이런 거, ECG 같은 경우는 꽤 명확한, 되게 강력한 신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은데, EEG나 F널스처럼 브레인 액티비티로 가면 이제 더 미묘한 차이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챌린징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고, 이 논문에 사용된 코드는 이제 GitHub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